안녕하세요. 청소년 시기의 이성교제를 위한 요건에 대해 발제를 맡은 이해찬입니다. 이 발제는 저희 조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발제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는 학습 주제를 크게 청소년의 이성교제, 이성교제의 발달 단계, 청소년기 이성교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기능 이렇게 4개로 나눠 보았습니다. 먼저 청소년 이성교제의 간략한 개념과 청소년기 이성교제 발달 원인, 그리고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실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이성교제란 먼저 현재 청소년들은 이전보다 더 어린年齢에서 신체적 성숙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호르몬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성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이성교제는 입시 위주의 경쟁적 학교 교육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탈출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청소년기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성교제에 대해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시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음성적인 이성교제가 자주 일어나며 더 많은 문제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빨리 청소년 이성교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사라져서 청소년들이 당당하고 정상적이고 더 예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성교제 발달의 원인입니다. 이성교제의 발달 원인은 신체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신체적 측면을 살펴보면 청소년기는 2차 성징이 뚜렷하게 일어나는 시기로 정신적, 심리적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발생하는 호르몬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성적 기능의 성숙이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기 심리적 발달 측면을 살펴보면 청소년 시기는 감각적 사고와 외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추상적 관념적 사고나 행동을 하는 시기이며 이런 시기에 신체, 생리적 변화로 인한 이성과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연애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성충동을 느끼게 되고 또한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감 형성과 정서적 독립의 발달과 동시에 이성에게 잘 보여야겠다는 욕구와 의욕이 생기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청소년기 심리적 발달이 자연스럽게 청소년기 이성교제를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이성교제 실태입니다. 저희 조는 청소년 이성교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하 한결의 학생 기자들이 총 295명의 만 16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기 이성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79%의 청소년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답했고 이성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청소년들은 7%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부산국제외고의 1학년 강땡땡 양은 이성교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동성 친구와는 다른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성교제가 이성교제를 해본 경험이 있나? 라는 질문에 139명, 47%의 청소년들이 있다라고 답했고 53%의 청소년들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 가장 민감한 질문인 스킨십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가? 라는 물음엔 뽀뽀하기가 40%로 가장 많이 답했으며 이 밖에 뽀뽀하기 그 이상이 23%, 포옹하기가 17%, 손잡기가 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답변도 4%가 나왔습니다. 이 질문에서는 남녀가 좋아하면 스킨십은 당연한 것이라며 서로 책임질 수 있다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남학생도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인 학업과 이성교제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는 관계 없다라는 답변이 132명, 45%로 가장 높았고 이 밖에 성적이 떨어질 것이라는 학생이 43%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학생이 12%밖에 나오지 않았으며 일산 동구의 3학년 어떤 여학생은
이성교제를 하면 성적이 떨어진다는 것은 편견이라며 이성교제를 하면서도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자신의 의견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기 이성교제에 대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교제의 발달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헐록의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과정에 대해 학습하고 단계별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송아지 사랑 단계입니다. 청소년기 초기에 선생님 혹은 인기 배우, 가수 등의 연상의 이성에게 존경과 숭배, 사랑의 감정이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형태를 송아지 사랑 단계라고 하는데, 저 또한 청소년 초기에 소녀시대를 비롯한 아이돌들을 엄청 좋아했던 걸 보니 저도 모르게 송아지 사랑 단계를 거쳤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 많은 학우분들이 청소년 초기에 저처럼 연예인을 대상으로 송아지 사랑 단계를 겪지 않으셨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강아지 사랑 단계입니다. 강아지 사랑 단계란 비슷한 연령의 이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시기이며, 강아지들이 모여 장난치는 모습이 연상되어 강아지 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이성과의 접촉이 낯설기 때문에 아직은 어색하고 조금은 불안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연애기입니다. 연애기는 청소년기 이성교제 발달 관계의 최종 단계로 두 이성이 만나 데이트를 즐기고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단계로 성인이 된 이후에 생기는 이성교제에도 영향을 끼치는 단계입니다. 다음 표는 앞서 설명드린 헐록의 이성의 발달 단계의 과정을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영유아기부터 나타낸 표이고, 밑에 표는 설리반의 대인관계 발달 단계 표입니다. 참고하셔서 공부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제인 청소년기 이성교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청소년기 이성교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또래 관계와 부모와의 애착 관계로 나눠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또래 관계가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또래 연결망 이론에 의하면 청소년기 데이트 관계는 가까운 친구들 혹은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와 가장 큰 연관성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를 초기, 중기, 후기로 분리했을 때 데이트 관계는 또래 연결망에 의해 형성되며, 또래 관계를 통해 배운 기술과 행동들이 데이트 관계로 전이된다고 연구했습니다. 또 한 연구에서 도움, 친밀감, 보살핌, 애정, 의정도, 존경과 같은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적 특징들이 이후 이성교제에서 관계적 특징들을 예측하는 요소들인 것으로 나타난 걸로 보아 이성교제 전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성교제에 필요한 사회적 능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이성교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애착 이론가들은 부모와의 애착의 행동적 체계가 이후 이성관계 안에서의 애착, 돌봄, 그리고 성적 행동 체계의 기반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 예로 한 종단 연구에서 957명을 영아기부터 15세까지 연구한 결과 이성교제의 질은 어린 시절 부모, 자녀의 상호작용의 질로 예측될 수 있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부모와의 애착 관계 또한 청소년기 이성교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주제인 청소년 이성교제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청소년 시기 이성교제의 부정적 기능과 긍정적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청소년기 성관계 실태에 대한 분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보다 남자,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관계는 사회적 불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성교제의 경험에서 가장 강렬한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것은 헤어짐이며, 모든 청소년들이 헤어짐으로 인한 상실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또한 헤어짐은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시도의 가장 큰 예측 요인 중 하나로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이성교제를 하는 동안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성교제가 끝난 후에 그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며 주변에서는 이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해결을 위해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갖게 될 수 있는 성관계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성적 질병들을 유발하기도 하며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들은 우울증과 폭력, 또한 약물 남용과 가정의 불화, 낮은 성적을 갖고 오게 하며 낭만적 관계의 낮은 지혜와 비슷한 수많은 문제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데이트 폭력입니다. 청소년 이성교제는 데이트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데이트 폭력의 경우 불안, 우울, 자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가와 연관된 심각한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저희는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문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사회화 기능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 첫 번째,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통해 이성의 역할 및 이성과의 적응 방법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회화의 기능을 학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선택 기능입니다. 청소년들은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 배우자 선택 기능을 배울 수 있으며 세 번째, 자아평가의 기능 또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알게 하게 하는 남녀 간의 상호 접촉으로 인한 상대방의 반응이 자기 평가와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감의 안정입니다. 청소년들은 실제로 이성 친구가 지지, 우정, 그리고 친밀감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며 청소년기 중반쯤에 이성 친구의 지지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지지와 비슷한 수준이고 친구와의 관계, 바로 다음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청소년기 이성 친구의 지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며 이성교제를 통해 이성 친구의 지지를 받는다면 청소년기 자신감 안정에 도움을 가져옵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 배우자와의 관계를 준비시키는 기능입니다. 청소년기 동안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 이성에 대해 알아가게 되고 이것은 곧 성인이 되어서 이성과의 관계를 준비하는 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격 형성의 기능입니다.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하는 동안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의 이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속해서 신경 쓰게 되고 이성의 행위에 대처하는 역할 수행을 경험하는데 이는 청소년기 인격이 형성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오락의 기능입니다. 청소년들은 이성 친구와 데이트를 통해 오락의 기능을 즐기며 그 안에서 취미와 특기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관계 실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적 실천은 여전히 금기시되고 있으며 10대의 연애 역시 성적 행동이 배제된 관계로 한정되어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들로 인해 피임에 대한 무지 그리고 성교육의 부재는 랩 콘돔, 말 그대로 콘돔이 없어서 랩으로 콘돔 역할을 하여 관계를 맺는 그런 더 위험한 형태의 청소년 성관계를 불러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중고교생의 성관계 경험률은 4.6%이고 남성이 6.3%, 여성이 2.8%로 나타났고 여기서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성관계 시작 연령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인 2006년에 성관계 평균 시작 연령이 13.9세였지만 지난해에는 13.1세까지 낮아졌으며 이는 이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인솔교사의 지시 아래 학교 컴퓨터실에 모여 설문지에 응답한다는 특성상 솔직한 답변에 한계가 있어 실제 수치는 이것보다 더 악화되었을 거라는 그러한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기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시작하고 있지만 청소년 성관계 경험자의 피임 실천율은 지난해 51.9%로 절반에 겨우 웃도는 수준입니다.
또 여성가족부가 2014년 실시한 청소년 유해 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서는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여성 청소년의 21.4%가 임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성관계 경험은 적지만 임신 경험으로는 2배에 달하는 등 고교생보다 임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임신 경험 학생 중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여학생은 82%로서 10명 중 8명꼴이 되는 심각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인 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무조건 덮어놓고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거나 외면함으로써 청소년기 제대로 된 성교육과 성인식이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청소년의 성적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올바른 성문화를 정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긍정적 이성 교제를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기 긍정적인 이성교제를 위해서는 부모님이 발달 과업 중 하나인 이성교제를 자녀가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성교제에 관한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지각과 인식의 차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양육과 지도 혼란으로 인해 청소년기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이성교제에 대해 부모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와 자녀 갈등 수준이 더욱 낮고 더욱 긍정적인 이성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칼 피카트의 저서 더 커넥트 파더에서 제시한 긍정적인 이성교제를 위한 자녀에게 물어볼 수 있는 4가지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아래 질문에 답변하면서 같이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관계에서 나는 나 자신에게 잘 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나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관계에서 나는 상대방에게 잘 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상대방이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 대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상대방은 나와 다른 의견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고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 관계에서 상대방은 스스로에게 잘 대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를 들어 짜증과 실망, 그런 감정들을 폭발하지 않고 상대방 스스로 잘 다스리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위 4가지 질문들을 통해 청소년들의 이성교제의 상태를 확인하고 부모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선생이나 그들을 상담하는 전문가들 역시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를 도와줘야 하며 청소년 스스로 수시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때 비로소 청소년기 긍정적인 이성교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위 질문을 통해 조금 더 긍정적인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 청소년 이성교제 요건 기능에 대해 발표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이성교제와 교수님의 원활한 수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발표였기를 희망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